사망자 용고자는 이거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누가 주장해라? 종손이 해라 이거야. 종손이 이런 건 종손 안 해봐니까 못 들으지. 종손 해보면 해봐야 되는 거야. 피곤해 우리 종손 피곤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8페이지 자 우리 이제 실명법 보겠습니다. 필요 없고. 자 실명법. 자 실명법이 이제 명신탁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명신탁 의의를 봅니다. 자 명신탁은요 이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부동산 빼돌릴 때 명신탁은요 자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까지만, 그러니까 채권은 명신탁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임차권이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명신탁이 안 돼. 임차권은. 자 그래서 실권리자가 이제 신탁자고 타인이 수탁자인데, 이제 실권리자가 이제 주인 행세 다 하고 등기만 이제 그 수탁자 앞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등기, 그럼 명의신탁 해서는 안 된 등기는요, 자 이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다 해서는 안 돼. 자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효력. 이제 효력이 중요해요. 효력 잘 봐야 돼. 효력. 그럼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명법에서는요, 자 이런 약정은 뭐다? 무효.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신탁자, 수탁자 짜고 치는 곳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 수탁자 앞으로 등기 넘겼잖아요. 이 등기도 뭐다? 무효. 다 무효 인정.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일 때는 이 등기만 유효. 예외로 이때만 유효입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팔아먹으면 신탁자가 야 내 거야 돌려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끗이 날려요. 대신 이제 이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그러니까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 재산을 팔아먹는다는 걸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그건 유효 무효? 유효.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명의신탁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네 부동산 깨끗이 날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3자가 수탁자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수탁자하고 3자하고 둘이 짜고서 신탁 부동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인정 안 한다. 그 다음 자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불법 원인 급여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자기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했잖아요. 명의신탁 했는데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까 나중에 신탁자 야 내 거 이렇게 줘 하고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관계 부합하게 자기가 소유자니까 이제 부동산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실명법에서 이제 뭐 한다?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기 거니까 가져가라 이거예요. 대신 이제 처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처벌 받는다. 자 그럼 이제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자 제외되는 거 왜 제외되느냐? 자 이거예요. 지금 봐봐요. 자 갑의 부동산을 지금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그런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을. 수탁.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제재 대상인데 여기는 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 탈세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양도나 가등기 담보가 뭐냐? 우리 민사특별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배우죠. 그럼 이제 그게 뭐냐면 질권이 원래는 질권. 그게 우리 질권하면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민법 시간 뭐라고 했어? 질권. 아니라고 안 했어? 전당포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당포에다 물건 맡기고 돈 빌리죠. 이때 동산을 맡기고 부동산 맡기고.
그렇죠. 동산. 그러니까 질권은 동산밖에 없어. 그래서 부동산이 없어. 그래서 그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명품백 하나 맡기고 돈 빌려. 자, 500만 원짜리 맡기고 100만 원 빌려. 근데 돈 못 갚아. 그럼 어떻게? 전당포주가. 지가 갔죠. 그리고 이제 300만 원 팔아서 지가 이제 200만 원 챙기고 하잖아. 그게 이제 전당포. 이게 물권이에요. 질권이라고 해요. 질권. 근데 부동산은 예전에 있었어.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자, 1억짜리 토지를 맡기고 1000만 원 빌려. 그런데 이제 사채업자한다. 그러면 이제 돈 못 갚아. 그러면 사채업자가 1억짜리 갔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안 돼. 폭리를 너무 취하니까 부동산 질권을 없앤 거예요. 부동산 질권. 그래서 지금 동산만 남아요. 근데 사람이 이거 필요하니까 해달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가 그 폭리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그럼 그 차익을 뭐 해라? 돌려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챙기고 나머지 돌려줘라 이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가담법에서. 청산 거친다. 들어봤죠? 그래서 청산이 중요한 거예요. 가담법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그러면 이 질권을 인정하자 이거야. 대신 청산을 거치게 하면 폭리를 못 취하니까 괜찮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돈을 5억을 빌려. 5억을 빌리고 자, 10억짜리 토지를 등기를 이렇게 해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채권자가 어떻게 해 이제 우리 가담법에서 청산을 거치죠. 그럼 청산 거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 귀속 청산, 처분 청산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억이 안 나? 법조문 20개도 안 돼. 그거 하나를 제대로 안 해요. 법조문 18개, 10. 급하게 18개. 그래서 이제 채권자 경매로 넘기잖아요. 경매로 넘겨서 이제 지 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건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지가 가져도 되고 대신 나머지 차익 돌려주고 이렇게 주로 이제 경매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렸는데 담보 목적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지 투기 탈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등기부에 담보 목적으로 써야 돼 이거는.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법에서 인정하니까 뭐예요? 명의탁이 또 이것도 맞잖아요. 신탁법이나 신탁 자투법에 따른 신탁기사. 이것도 우리가 신탁 등기가 뭐냐면 주로 담보 신탁. 그러니까 5억을 빌리고 이것을 맡기는 거 똑같아 비슷해. 신탁법에 따른 담보 돈 빌린 목적에. 그래서 이제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여기 신탁회사가 이거 처분해서 회수하고 나머지 돈 똑같아. 자, 법에서 인정해.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신탁 등기라고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은 원래는 이런 말 써서도 안 된다 그래. 여기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제 길가에 있고 이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토지를 A와 B가 특정을 해서 구분을 해. 특정을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고 여기는 A, 네가 이거 여긴 내가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분할을 하냐? 분할은 못해. 왜? 분할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분할을 하게 되면 B는 토지에 붙었으니까 좋은데 A는 토지에 떨어지면 뭐가 돼? 맹지가 돼. 그러니까 가치가 확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득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엄청난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지 않고 서로 공유로 등기하자 이 말이야. 공유로.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 토지를 침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나 B나 토지 뭐예요? 전체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지. 그러면 자기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해도 여기 사람도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지분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자 서로 명의신탁 자기 지분만큼의 명의신탁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 그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대외적으로 이렇게 권리 행사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것은 뭐야? 투기 탈세 목적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제외. 자,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례. 자, 이제 특례를 봐요. 특례는 뭐냐? 자, 여기 종중외의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명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딱 3개만 돼. 3개. 자, 이들은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자, 이들은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인데, 예외를 인정해. 그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인정해줘. 그리고 처벌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이들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까는 제외니까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까는 아닌데, 이것은 명의신탁
이다 이거. 그런데 이제 관습적 편의상 많이 해온 거니까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 탈법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세, 그러니까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빼돌린다든가, 또 채권자한테 안 뺏기려고 경매로 안 넘기려고 이렇게 명의를 빼돌렸다. 이러면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탈법 목적이 없어야 인정해줘. 탈법 목적이 있으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중, 아까 문중 500명이야, 종중원이. 그럼 이거 총유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500명 이름을 다 써요? 공동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A를 내세워서 A 앞으로 이렇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여기인데 등기부상 누구다? A. 근데 이건 명의신탁이다, 이거. 근데 이것은 뭐 한다? 편의상. 편의상. 그러니까 예외해. 또 배우자들끼리도 네 건 내 거 구분 있다 없다? 물론 여러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남편이 이번에 땅 좀 샀어. 근데 와이프 명의로 내가 당신 명의로 해줄게 하면 좋아 안 좋아? 이거 명의신탁이냐고 이게. 배우자 이렇게 명의로 해줄 수도 있잖아. 이번에 땅 사가지고 명의로 해준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도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자기 명의로 부도 날 것, 자기 명의로 있는 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사업,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했다. 그럼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니.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배우자 명의로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은 괜찮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종교단체도 마찬가지. 조계종 막 이런 데는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재산이. 또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봐봐. 엄청 큰 교회. 재산 많아, 안 많아? 여기 세종시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 있어? 막 교회만 큰 게 아니라 막 교육관도 있고 막 수양관이 있고 막 저기 우리나라 유명한 그 명일동에 소리 해가지고 그 교회 알죠? 잘 몰라? 교회 안 다니니까. 저기 강동구가 명일동에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있어. 어마어마하게 커. 그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거기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 병원도 있고 막 어마어마해. 그걸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끄러웠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럼 누구 명의로 부동산 등기할 거냐 이거예요. 아마 목사 명의로 하면 직권 줄 알고 다 가져가.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기관들이 다 그 명의로 등기한다는 얘기. 관리하기 편하게. 자, 그래서 이런 경우만 이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제재. 그럼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왜 했냐 해서 먼저 과징금. 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누구한테 때린다? 신탁자한테 때려. 자, 이들은 누구한테 때린다? 신탁자한테 때립니다. 그래서 일단 과징금은요, 부동산 가액의 30% 뭐다? 범위 내. 이 말 중에 범위 내. 딱 확정금이 아니라 뭐다? 범위 내. 그러니까 이제 명의신탁한 기간이 얼마냐, 또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5%, 10%, 15% 막 이래요. 그래서 최대하면 얼마다? 30% 그 말이에요. 자, 일단 신탁자. 그럼 이제 과징금 때렸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실명 등기해야지, 자기 앞으로. 근데 과징금을 때렸는데 1년이 돼도 아직도 실명 등기 안 해. 그러면 이행강제금 때려. 이행가 1차니까 얼마? 10%. 근데 이행강제금 때렸는데 1년이 돼도 아직도 등기 안 해. 아직. 그럼 2차로 한번 또 때려. 2차니까 얼마? 20%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창 두들겨 맞아. 그 다음에 형벌. 자, 신탁자는 5년이야 2억 이하고 수탁자는 3년이야 1억 이하에. 그래서 5, 2, 3,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좀 약하고 신탁자가 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는 3.1절에 오이 들고 만세 불렀다 이러죠. 3.1절에 오이 들고 만세 불렀다 이렇게. 자, 제재. 우리 실무는 제재자. 민법은 이거 안 나와. 민법은 이론이라. 근데 우리는 실무니까 이 제재도 잘 나와요. 제재 알아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우리. 실명법 한 문제 나오는데 지금까지 실명법 거의 다 사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이제 이용해서 풀 수 있게 사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가불병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불병을 이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하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이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하니까. 자, 첫 번째, 이자가. 자, 신탁자 이 사람이 갑이야. 자, 이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자, 이제 둘 사이에 명시탁을 해요. 자, 그래서 야, 을아, 내가 여차여차 사정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 등기를 네 앞으로 해놓자. 그리고 때 되면 돌려다오. 좋아. 그래서 명시탁을 해. 자, 그럼 이제 실명법에서 이런 약정은 뭐다? 무효. 그 다음에 이 등기도 뭐다? 인정하지 않겠다 말이야. 자, 그러면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지만 이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네, 여전히 네, 갑. 신탁자. 그래서 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주면 되죠. 그런데 안 주고 계기면 어때? 수탁자도 자기 앞으로 한 등기를 10년 동안 하니까 사람이 어때? 바뀌죠. 자기 건 줄 알죠. 그러잖아요. 바뀌어. 그래서 돌려주고 싶어, 안 돌려주고 싶어. 땅값은 10배나 뛰었어. 안 돌려주고 싶죠. 근데 이제 찾아와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올 거냐? 자, 이것은 자기 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자기가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이거요. 진정명의회복. 민법에서 이런 말 쓰죠. 소유권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거. 근데 협조를 안 해주면 강제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때 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자, 명의상 약정이잖아요. 이 약정을 통하여 넘겼잖아요. 그럼 이 약정을 해지하고 이제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을 해지하고 내 앞으로 돌려줘 하고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계약이 뭐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 계약이 없는 것 같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등기 이전 청구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안 돼. 그 다음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그럼 을 앞으로 되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이건 무효니까 우리 공시법에서 이거 말소하고 뭐 한다? 원상회복. 그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 소송. 말로 하면. 그래서 말소 청구 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야 이거 왜 무효냐? 이제 본인이 이거 무효니까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럼 입증을 해야죠. 이거 왜 무효냐? 그럼 우리 뭘로 입증해? 명시타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명시타 한 거예요. 그러면 판사는 실명법에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자, 문제는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는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명시인탁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즉 실명법 위반했다고 자수하는 거와 똑같아. 그럼 아까 실명법 위반하면 신탁자 처벌이 얼마? 5년이야? 2억이야? 이거 두들겨 맞아야 돼. 자, 그러니까 소송 제기해 못해 쉽게.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할 테면 해봐라. 물론 수탁자도 3년이야? 2억이야. 같이 죽자 이거야. 그래, 할 테면 해봐라. 자, 부동산이 100억이야. 소송 제기해야 안 해? 해야 돼? 1000만 원이면? 안 해. 그러니까 어쨌든 자,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소송 제기한다는 거. 왜? 소송 제기하려면 자기 입증을 해야 되니까. 실명법 위반했다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네 거니까 찾아가라 이거야. 부동산 네 거니까 실체관계 부합하게 찾아가되 대신 실명법을 위반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 때리지. 부동산도 못 찾아가게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부동산은 가져가라 네 거니까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 부동산도 못 가져가게 해야 돼? 아니면 가져가게? 내가 챙기면 좋잖아 이거. 근데 뭐든지 이들은 가진 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 찾아가게 합니다. 가진 자.
법은 항상 가진 자들 위주로 만들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신탁자가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하기도 전에 돈이 급하니까 팔아먹었어. 제3자. 그럼 제3자는 이 사람이 신탁재산 팔아먹었다는 걸 알아도 몰라도 뭐한다? 유유하게 치고. 그런데 이걸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이제 들었네. 그러니까 신탁자가 부랴부랴 쫓아왔어. 야, 그거 을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을한테 맡겨놨는데 이놈이 내 허락도 없이 팔았다. 나 너한테 팔 생각 없으니까 돌려줘. 여기서 네 돈 돌려받든가 해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법률용어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깨끗이 날리는 거야. 그럼 이제 부동산을 못 찾아오니까 을한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부동산 판 돈, 이 돈은 무조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지. 내일 줄게 하면서만. 그럼 이거 찾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빠르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거기다 연락할 때는 최후 수단이에요. 포기할 거 전제로 맡겨야 돼. 왜? 거의 70~80% 가져가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주기는 뭐하니까 조폭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제 이러려고 할 때 그때 최후 수단으로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얼마 사고 칠지 몰라.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함부로 또 맡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원수다 이제 그 정도 가면 그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부당이득 안 돌려주면 또 소송 제기해야 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자기 거 팔았는데 왜 네 거라고 하느냐? 뭐라고 해야 돼? 명시다. 그럼 네 거 아니네. 야, 너 돌려줘 하고 인정해 주죠. 그럼 이제 고맙습니다 하면 일로 와. 처벌은 받고 가야지. 일로 와. 처벌은 받고 가야지.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또 그럼 이제 이 수탁자는요. 신탁자로부터 이렇게 위탁받아 보관하는 재산을 팔아먹었잖아요. 이렇게 남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재산을 팔아먹고 찾고 오겠다. 그럼 이런 걸 횡령죄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횡령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된다 안 된다. 자 거기 책 중에 자 79페이지 날개 맨 오른쪽 거기 맨 오른쪽 위에 봐봐요. 양자간 명시탁이에요. 자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 이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 위탁관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이거 이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횡령죄 인정했다가 이거 바꾼 거야. 이런 걸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그래. 지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우리 견해를 바꾼다. 그러면 대법관 9명 전원이 모여서 해야 돼. 이건 전원.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한 중에 엄청. 그러니까 민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러면 꼭 심어야 돼. 꼭 알아놔. 전원합의체 아주 중요해. 자, 그래서 횡령죄.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위탁을 하긴 했는데 이 자체가 실명권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걸 법으로 보호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이런 거. 이런 관계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수탁자가 이걸 팔아먹었어. 옛날에는 횡령죄로 처벌되니까 못 팔아먹었어. 근데 이제는 횡령죄 돼 안 돼. 이제 마음 놓고 팔아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 지인이 명의 당한다고 명의 좀 빌려달라 그러면 이제 급하면 팔아먹어. 횡령죄 안 돼요. 횡령죄 안 돼. 자, 여기 내용이 이제 그 글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3자간. 똑같아. 2자간만 하면 돼. 자, 3자간은요. 자, 이제 신탁자가 갑이고요. 수탁자가 을이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병이야. 그럼 이제 신탁자가 이 사람하고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다 치르고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는 이 사람하고 좀 하고 싶어. 다른 사람. 그래서 부탁해서 등기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매도인은 이 둘 사이 명의신탁 관계를 알까 모를까? 알잖아요. 자기는 갑하고 계약했는데 등기를 해달라니까. 당연히 알죠. 그래서 뭐예요? 악이. 그래서 이것도 뭐다? 무효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무효.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이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권 누구에 있을까? 이거 잘 모르고. 갑, 을, 병 중에 누가? 그렇죠. 비록 갑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샀다 하더라도 우리 부동산은 등기가 있어야죠. 근데 등기가 을한테 있죠.
을한테 있는데 뭐예요? 무효. 무효니까 여전히 안 넘어간 거 똑같아. 그래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병이다. 이거 알아놔. 병원. 이 소유권은 병원. 그럼 소유권이 병한테 있으니까 이 수탁자는 지금 부당이득 했어 안 했어? 가진 게 없잖아요. 자, 기출문제 작년 부당이득하고 있다. 그렇죠. 전혀 아니죠. 이런 걸 왜 틀리냐고. 소유권이 저기 매도해야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뭘 부당이득 했냐고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걸 틀리고 있어. 막 어렵다고 난리쳤어 작년에. 기가 막힌. 물론 여러분도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곧 접하겠죠. 4개월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참 난 이해가 안 돼. 뭘 부당이득 했냐고. 뭘 가진 게 뭐가 있냐고. 이해돼요 지금?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아니다. 아니죠. 자기가 뭔가 가진 게 있어요 부당이득. 그런데 팔아먹었어. 그럼 부당이득 했어 안 했어? 그러면 했지. 팔아먹었으면. 그러니까 팔아먹기 전에는 아직 부당이득은 아니야. 자, 그 다음 똑같아. 이제 이렇게 알아서 등기 이전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오냐. 또 약정. 이거 해지하고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무효니까.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돼 있는 거를 뭐야? 말소할 수 있다 없다? 무효니까. 무효니까 말소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요. 자, 일단 이 매매는 유효입니다. 이게 이제 매매계약은 뭐 정당히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은요, 매도인한테 매수인으로서 등기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등기 청구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등기 청구권 행사해야 되는데 등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소하고 원상회복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가라. 항상 절차. 그럼 이제 이걸 말소하려면 당사자 매도인인데 매도인이 이거 할까 안 할까? 이미 팔아먹고 멀리 가고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신탁자가 뭐 이걸 대신 대위하여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뭐야? 말소하고 이제 이렇게 가져간다 이말. 똑같잖아요. 별거 없어. 물론 처벌 또 받아야지. 이실직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 팔아먹어서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치다가 야 이거 내 거야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어때? 그때는 이제 부당이득. 그 판 돈 매매 대금 이거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이것도 횡령죄 40년 횡령죄 된다고 했다가 횡령죄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 횡령죄가 안 되냐? 횡령죄는 이 위탁 재산을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신탁자 거요? 매도인 거예요. 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아니래요.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아니에요. 그 판례가 오른쪽 두 번째 판례. 이게 중간 생략 등기형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신탁자 재산이 아니라 누구 거다? 매도인. 매도인 거기 때문에 이걸 팔아먹어도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봐 이제. 신탁자가 갑이요. 수탁자가 을이요. 그다음에 재산행표. 자, 먼저 신탁자가 이제 부동산 사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계약하면 어때? 자기 얼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드러나지 않게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 시켰어요. 국회의원들이는 어이 김기사, 내가 돈 줄 테니까 저 사람 찾아가서 계약해서 그 부동산 사다 놓고 나중에 내가 이번에 장관 물러나면 장관 시켜준다고 청문회 하면 또 떠들썩 하자네. 투기했다고. 그러니까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때 부동산 돌려주게. 예 주인님 그러죠. 그러니까 기사한테 잘해야 돼. 맨 다 기사가 다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사한테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을 줘. 그래서 이제 이 돈 들고 계약합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이렇게 수탁자는 걸 몰랐어.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보통 계약합니다. 그럼 이제 이 계약 뭐다? 유효. 그 다음 이 등기도 예외로 이때만 유효. 예외.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신탁자, 수탁자 간의 명신탁 약정은 종류 불문하고
항상 무효다. OX. X. 자, 신탁자, 수탁자의 명신탁 약정은 종류 불문하고다. 봐봐, 이렇게 넘어간다. 눈 뜨고 당한다니까. 내가 언제 이거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지? 어? 이렇게 다 걸려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약한지 다 알아. 그래서 그런 것만 문제 딱 내가지고 거의 다 날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도 이상하게 틀려 안 틀려 점수가 안 나오잖아. 다 그게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시험에 나오고 어떤 부분을 함정을 파서 이렇게 꼬는 그것을 딱 알고 어때 대비하면 틀릴 게 없지.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아직은 그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야. 일단 전체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지. 내용도 모르는데 뭘 그런 걸 정리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초과정, 기본과정 이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5, 6월 때까지 전체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자. 이제 내용을 다 했으니까 이제 딱딱 중요한 부분 체크해야 돼. 뭐가 시험에 나온지를 다시 압축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다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강도 여러분들 듣고 하면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도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그래서 이제 7월 달인가요? 이제 한번 하죠. 일요일.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이제 수업이 있어서 못하니까 일요일 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압축해가지고 한 20페이지?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올 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잘 틀리는 부분, 지금까지 기출문제 이런 거, 그걸 딱딱 모아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달달달. 그걸 달달달 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80 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 시험 망쳤어. 그러면, 너 80점밖에 못 맞았어. 이런. 그러니까 시험 망쳤어.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80점이구나. 나 실수점 한두 개 한 것 같아.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90점 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그 과정을 거치거나. 참고로 우리는 60점이 과락이야. 우리는 중개사분 40이 아니라 뭐다? 60이 과락이고 80은 기본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공법 공시세법 어때? 우리가 버텨줘야 되지.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잘 따라오면. 자, 그래서 그렇게 하루 날 잡아서 그냥 막 정리해버리는 거 이런 거 필요해. 우리는 막 2달에 걸쳐서 하니까 앞에 거 다 잊어먹잖아. 근데 하루에 다 정리하니까 그래도 좀 오래 남지. 물론 5교시 할 때 1교시 건 날라가지만 그래도 하루 딱 잡아서 달달달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장씩만 계속 보는 거야. 막 한 장, 2장씩만 거기 있는 거. 그러면 되잖아. 뭐 할 거 있어. 그러다가 대충 찍고 이제 그래서 60 넘어서 합격하는 거지. 뭐 얼마나 완벽히 알아서 우리가 합격하나.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잘 봐봐. 유효하게 넘어갔죠. 그럼 이 부동산 소유권 누가 있다? 수탁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게 중요해.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김 기사 부동산 돌려줘.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줄 때. 이거 이제 수탁자 것이다. 물론 이제 안 돌려주면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자, 이제 법리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단납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이제. 그래서 이것은 공짜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동산이냐, 매수 자금이냐, 뭐다? 매수 자금. 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인이 명의신탁, 명의 좀 빌려달라. 그럼 어떤 방법 하자고 해야 돼? 이게 이게 제일 좋으니까 이거 하자고 그래. 지금 한 5억 받았다니까. 그래서 땅 사가 2년 지났으니까 10억까지 올랐어. 자, 누 거요? 내 거라니까. 그 3년이야, 1억이야. 이거 좀 내면 되지 뭐. 실명법 위반했다. 잠깐 학교 갔다 오면 되잖아, 뭐. 우리. 한 6개월. 10억이 내 건데. 이제 매수자가 이걸 줘야 되잖아.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팔아서 주고 나머지 5억 챙기면 되지. 네. 근데 이제 지네 둘이 합의해서 그냥 내가 부동산으로 줄게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네들이 알아서 주면. 근데 안 주고 개기면 단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팔아먹었어요. 당연히 이거 취득하고 또 단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횡령? 직거. 직거 판 거예요. 직거. 이건 횡령이 아니야. 직거요. 직거. 횡령죄가. 그래서 이제는 횡령죄 된다 안 된다? 이제 다 안 돼. 이제 횡령죄는 다 안 돼. 횡령죄 된다 그러면 그게 답이야. 이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선이가 아니야, 악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악이야. 그럼 이건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효일까, 무효일까? 알았어. 알았으면 삼자간하고 똑같아. 그럼 삼자간 뭐다? 이 계약도 무효예요. 알았으면. 그리고 등기가 무효라니까. 다 무효. 알았다. 그러니까 묘의신탁 하면 이런 계약 자체를 인정하냐. 그럼 무효니까 이게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 그렇죠. 소유권 여기에 소유권. 이것만 달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은 자, 알았다면 메이도인한테 이것만 별거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묘의신탁. 그 다음 이제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그 판례를 봐봐요. 판례. 자, 78페이지. 자, 여러분, 묘의신탁은요, 당사자사의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것이지, 묘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산 돈 누구 거냐, 이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약정만 하면 된다. 자, 2번 놔두고요. 3번 봅니다. 자, 경매 부동산 소유권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자, 돈을 주면서 내가 받은 물건이 있다. 이거 경락을 네가 가서 받아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 등기해놨다 나중에 돌려줘. 이거 명의신탁인데, 그럼 이건 명의신탁 인정하냐? 이건 인정 안 해요. 경매를 통하여 경락을 받았죠. 그럼 이 돈이 누구 거냐 상관없이 무조건 경락받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이거 왜? 경매는 사적 자체가 적용이 안 돼. 공개매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봐요. 경매 목적 부동산 소유권은 경락대금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냐 상관없이 대외적, 내적 무조건 명의.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이 소유자다 그 말이에요. 경매는 무조건 경락받은 사람. 왜? 국가기관이 해서 하는 거니까 공적 분야대로. 자, 4번 계약 명의신탁이요. 계약과 등기 효력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기 체크하세요.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아까 이거 이제 시험에 났어. 자, 작년에. 자, 이렇게 이제 계약 명의신탁에서 이제 돈 들고 와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등기할 때 이때 알았어. 수탁자라는 거. 그러면 이거 유효일까 무효일까? 자, 판례 뭐라고요?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기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된다? 선. 그럼 이건 유효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여기서 줘.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뭘 판단할 때 법률, 행위,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우리 법률, 행위, 시점.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다시 말해 법률, 행위, 시점. 네. 그렇게. 자, 그 다음. 자, 이제 다 끝났고 프린트 문제.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실명법 오는 거. 이 법에 의해 묘의신탁 금지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 능력이 인정되는 모든 권리다. 벌써 느낌이 안 좋지? 모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아까 물권만 채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채권.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공유 등기했어요. 그럼 묘의신탁에 해당한다, 제외된다. 아까 이거 제외라고 그랬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묘의신탁에서 제외된다? 아니, 제외가 아니라 이건 인정이에요. 묘의신탁인데 특례가 인정됩니다. 구분하라니까 제외와 이거. 4번 묘의신탁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 악의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불문하고 하는데. 5번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죠? 그럼 조세, 포탈 이런 목적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는 뭐다? 유효. 그렇죠. 탈법 목적이 아니면 유효. 특례가 인정되어 유효. 자, 10번. 자, 그래 답은 5번이고요. 자, 갑은 친구 을과 X 부동산에 대해 을을 명의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자, 그럼 이제 갑과 을 명의신탁했죠? 자,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다? 무효. 그렇죠. 그다음 X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라면 명의신탁에 기하여 갑에서 을로 등기가 맞춰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명의신탁은 불법원인 급여도 아니다? 아니다. 이거 X 부동산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 명의신탁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거잖아요. 자, 갑과 을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 소유자가 병이야 이제.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런. 자, 지금 이 구형입니다.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그럼 알았다면 뭐가 되는 거? 악이란 얘기 이게 선의가 아니. 그럼 아까 악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무효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악이라면 병으로부터 등기를 마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여기 매도인. 매도인 했잖아. 자, 이게 34회 때 기출문제예요. 쉬워 어려워? 지금은 아는데 그때 가봐야 아는 걸? 아니 이거 공부 이렇게 다 하고 갔어 이때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렵다고 다 틀렸어 아주 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럼? 기역 리은이 맞아요? 네, 기역 리은 4번이네요. 이거서 그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벌써 다음 주 마지막이네. 와, 시간 빨리 가네. 참고로 다음 주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입주택인데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석 꿈도 꾸지 말고 지각도 꿈도 꾸지 말고 이제 요즘 좀 지각이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나와야 돼요. 네. 자, 그럼 또 다음 주 잘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